자, 산림 측량 및 GI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평판 측량의 기본적인 내용들하고요, 측량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측량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 평판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판 측량 방법 중에서요, 복전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엔 복전진법입니다. 네, 엄청 힘들어요. 네, 기기를 아까는 중간에 건너뛰고 갔었죠. 네, A점에서 C점으로 바로 넘어가고 C점에서 뭐 2점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네, 복전진법은 네, 모든 지점을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A점에 똑같이 평판을 설치를 하게 되죠. 평판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준, 구심, 표정 작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점. B점의 표척, B점에다 표척을 세웠죠. B점에 표척을 세우고 시준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 방향선에 맞춰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측정 거리만큼을 스케일로 표시를 해서 이제 B점, 도상의 스몰 B점을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몰 B점까지 그립니다. 다음에 기계를 어디로 옮겨요? B점으로 옮깁니다. B점으로 옮긴 다음에 뭘 합니까? B점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정준, 구심, 표정을 하는데 표정 작업은 기본에 했던 A점으로 옮겨서 A점에 폴대를 세우고 표정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정이 완료됐으면 폴대를 C점으로 옮기고요. C점에서 다시 B점을 바라보고 이제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B에서 C로 시준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방향선을 그리고 거리를 측정해서 이번엔 C점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기를 또 C점으로 옮깁니다. 똑같이 C점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는 B점으로 표정을 하든가 A점으로 표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뭐 B점으로 표정을 하고요. 검사선으로 쓰죠. 자, B점을 표정한 이후에 완료가 되면 C점에서 기존 폴대 A점으로 폴대를 옮겨서 시준을 했을 때 C에서 A를 시준하면서 그린 연장선, 방향선이 도상의 스몰 A점을 통과하면 정확히 측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D점으로 옮기고요. D점에서 다시 2점으로 옮기고요. 2점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B점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C점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사선을 설치를 해서 중간중간에 오차가 있는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원래의 지점 A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이제 A 지점까지 완벽하게 거꾸로 이번에는 E에서 A를 측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연장선상에 A 지점이 떨어진다 그러면 측정이 가장 잘 안전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기기를 다시 A점에 마지막에 한번 설치하셔도 되고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A점에 다시 기기를 설치한 후에 C점을 시준하거나 D점을 시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라인이 연장선 방향선상에 우리가 도상에 설치한 점들이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측량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선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이런 점선이 검사선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량 중간중간에 이 검사선들을 확인을 해서 검사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D 지점에다가 검사선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정확해지는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B점의 연장선을 그리면 시준을 해서 이 도상에서 B점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장점은 측량의 정확도가 좋습니다. 정도가 좋고 경계 측량 시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단점은 웨어블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검사선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전진법이냐 복전진법이냐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뭐라 그럴까요? 그 작업의 능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자, 이번엔 방사전진법입니다. 방사전진법은 복전진법과 방사법을 합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뭐야 이렇게 평판을 5번 옮긴다, 오각형에서 5번을 옮긴다 그러면 네, 복전진법을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이건 복전진법이 아니고요. 네, 항상 그 중심 임의의 점 O가 항상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AO, BO 구심할 때 CO, 그다음에 DO, 그다음에 EO 이런 식으로 구심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상의 중앙에 방향선만을 그려서 골조 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는 방법입니다. A점에다가 평판을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상의 중앙점 O를 임의로 정해서 측침을 꽂고요. 지상 측점 A와 구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점과 E점 표척을 시준을 해서 우리가 방향선을 그리면 돼요. 뭐 여기는 이제 C점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도상에다가 우리가 B점, OB, 그 다음에 OE를 결정 후 작도를 하게 되죠. 거리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OA, 그 다음에 뭐 O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이 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C점으로 옮겨 볼게요. 네, B점으로 옮길게요. B점으로 평판을 옮겨서 도상의 O점과 B점을 다시 정확히 구심하고 측선 OB가 네, 지상 BA와 일치하도록 표정을 하게 됩니다. BA, 실제로 BA죠. 근데 여기 이제 OB가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OB 라인하고 지상 BA하고 이제 일치하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랑 C랑 C점을 시준으로 하면서 도상의 C점을 결정 후 도상 OC를 작도를 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드디어 이 점에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도상에서 OA와 OE가 OA와 OE가 직선으로 일치하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스몰 OA하고 스몰 OE예요. 라지가 아니고 지상점이 아니라 도상점입니다. 도상점이 이게 직선에 위치하면 측정이 제대로 됐다라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웨업 종료 후에 이건 이제 웨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향선만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향선만 잔뜩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방향선하고 우리가 거리를 알죠. 그래서 임의의 점 A를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내업을 합니다. 웨업 종료 후에 내업에서 그려진 방향선에 임의점 A를 표시를 합니다. A를 표시를 하고요. 이 A점에서 B점을 향해서 요 지금 평행하게 OB와 평행하게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을 그리게 되고요. 평행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측량한 거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뭐 3m면 3m만큼을 측정을 해서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분 스몰 AB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B점에서 다시 이번에는 똑같이 작도 후 측점 B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B점에서 이번에는 방향선 OC입니다. 그죠? 네, OC 방향으로 평행선을 똑같이 이 OC랑 똑같이 평행선을 그리게 되고요. 평행선을 그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스케일로 거리를 정확히 표시를 B점부터의 거리를 정확히 해서 잘라주면 그 점이 바로 이제 C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C점에서 다시 OD를 바라보고 평행선을 그리고요. 연장선을 그린 다음에 원하는 위치, 정확한 거리 위치에 이제 스케일 위치에다가 잘라주면 D점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이 이번에는
2점까지 D2점, O2점에 평행되는 선을 연장선을 그리게 되고요. 거리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2점이 확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서 A로 평행선을 연장선을 그리면 A랑 A점과 겹치면 측량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럼 거기 잘라내면 됩니다.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 거리를 위해 잘라내면 이제 열려 있던가 다각형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던가, 이제 개다각형이죠. 그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측점에서 겹쳐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측량이 잘못됐으니까 뭐 측점이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실습을 목적으로 하고 숙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이제 측량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측점의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반복하면 결국은 다각형 A, B, C, D, E, A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교차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방교차법, 측방교차법, 후방교차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후방교회법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 교회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대부분의 측량이나 이런 과학 관련된 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외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에서 우리말로 넘어오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로 이제 변환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교차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책자나 아니면 다른 문헌이나 이런 곳에서 교차법, 교회법, 근데 제가 이제 교차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도 저는 이제 교회법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교차법이 교재 내용에서도 이제 바뀌게 되고 맞는 것 같아서 교차법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교회법을 봤다.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교차법하고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학위 논문 쓸 때요. 네. 그 용어 때문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언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제 그 원격 탐사에서 분류하는 그 화소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비교사 분류, 교사 분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해석하면 교사 분류고요. 네. 언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비교사 분류라고 돼요. 우리말로 이제 지금 다른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네, 교사 분류, 감독 분류죠.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석자가 임의로 개입을 해서 이거는 A고 이거는 B야. 그래서 A 그룹하고 B 그룹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이제 감독 분류, 교사 분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무감독 분류, 그다음에 비교사 분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네, 감독자가 개입이 없이요. 네, 분석자가 개입이 없이 컴퓨터 보고 야 알아서 비슷한 것끼리 그냥 모아봐. 그래갖고 모아놓은 거에서 이거는 A고 이건 B야 라고 나중에 결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자가 개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감독 분류, 뭐 교사 분류, 그다음에 무감독 분류, 비교사 분류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 논문 제목이 이제 비교사 분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악산 산림의 뭐 비교사 분류, 식생의 비교사 분류, 원격 탐사를 이용한 비교사 분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교사도 필요 없는 비교사 분류를 수행하면서 왜 지도교수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냐, 교회냐, 뭐 의미는 같습니다. 한자를 써놓고 그 뜻풀이를 하면 같은 의미로 이제 전달은 되는데 이제 우리한테 쉽게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와닿는 건 이제 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교차법 이용을 교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 측방, 후방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전방교차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점을 다 측정할 수 없을 때 거리를 측정하거나 보이지 않고 이제 보이기는 하겠네요. 건너갈 수 없거나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기 힘든 경우에 만들어지는 방법인데요. 기지점에 평판을 설치해서 미지점, 우리가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전방교차법이 될 것 같고요. 측방과 후방교차법은 미지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해서 기지점을 거꾸로 이용해서 평판의 위치, 거꾸로 내 평판의 위치를 거꾸로 그려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개 이상의 방향선을 교차를 시켜서 도상의 지상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방교차법은 하천이나 계곡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요. 측방 또는 후방교차법은 측점이나 또는 도로점이 없는 장소에 이제 평판을 세워서 거꾸로 측량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방교차법부터 알아볼게요. 전방교차법은 2개에서 3개의 측점, 기지점이죠. 알고 있는 점이죠. 평판에 세우고 이 지점에다 평판을 세우고 이들의 점에서 측정하려는 목표물을 시준해서 방향선을 그릴 때 그 교점으로 목표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삼각형을 만들고요. 삼각형의 한 변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변의 양쪽 끝 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해서 이제 모르는 미지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은 알고 있어요.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의 는 이제 측량이 된 거고요. 그럼 평판을 여기다 놓고 뭐 이제 강 건너에 A 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요. 다시 이제 B 두 번째 지점으로 평판을 옮겨서 거꾸로 또 시준을 하면 2개의 교차점이 결국 우리 아까 검사선 설치하는 거랑 똑같죠? 네, 이렇게 하면 위치가 확정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측량 지역이 넓고 장애물이 있어서 시준은 되나 거리 측정이 어려울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교각은 30에서 150도 내에 3개의 방향선이 만들어지고요. 40에서 140도에 2개의 방향선 정도로 맞추는 게 좋고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90도에 가깝게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 순서를 보면 그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라지 P, 대문자 P와 대문자 Q 지상점은 어때요? 측량이 이제 가능한 거리 이동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여기 하천이 있네요. 그죠? 하천 너머에 있는 A점은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 한 친구가 헤엄을 쳐서 아니면 뭐 보트를 타고 아니면 다리를 따라서 건너가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면요. 지상의 한 점 P에 평판을 설치를 합니다. 평판을 설치를 하고요. 측선 PQ를 따라서 정중 구심 표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 B, 그다음에 C도 어디 있을까요? C까지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선을 그리면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몰 PA, BB, PC 등을 도면에 작도를 하게 되고요. 거리 측정은 못한 거죠. 그다음에 지상의 Q점으로 Q점을 이제 시준을 해서 거리 측정으로 도상의 이제 Q점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은 우리가 실제로 거리도 알고 제대로 그려져서 도상에 확정된 Q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Q로 넘어갑니다. 이제 평판을 Q로 옮겨서 도상의 Q점과 실제로 지상의 라지 Q점을 일치를 시키는 표정 작업을 진행을 하죠. 정중, 구심, 표정 똑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자, 표정은 P점과 합니다. 그래서 지상점 P점과 도상의 스몰 P점을 일치시키는 표정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 B, C 순서로 그리면 교차점이 스몰 A 확정되고요. 교차점 스몰 B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스몰 C 확정되고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전방교차법 간단해서 좋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A점과 B점을 우리가 뭘로 하냐? 폴대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어떤 건물의 귀퉁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 그러니까 시준을 대신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생깁니다.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게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방교차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측방교차법은 기 지점 두 곳이 도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측량이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바라보고 전방교차법으로 그려도 되죠. 두 곳이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미지점에다 기계를 놓고 거꾸로 두 개의 기지점 중 한 점의 평판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다시. 기지점 두 곳이 도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도상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뭐 평판이 있고요. 얘는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자, 평판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문제는 A 지점에는 평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B 지점에는 평판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C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A에서 C를 바라보고 시준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방향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 지점에다가 평판을 옮겨서 표정을 하는 거죠. 정중구심 표정을 하는데 A랑 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을 바라보면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교차점이 바로 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C를 만드는데 구심을 여기다 했겠죠. 근데 이 점하고 바닥의 C점하고는 일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뒤에 아마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이나 언덕 등 능선을 따라서 평판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방고차법 측량 순서를 보면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P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지점에다가 지상점 A 지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하고요. 도상기지점 A와 지상기지점 A가 수직선상에 있도록 정중 구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점이 만들어진 지상 P점을 시준해서 도상의 P점과 AP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점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라인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려서 거리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딱 측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으로 넘겨가요. P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방 교차가 되는데 이제 그게 못하니까 B로 넘어갑니다. 자, 지상 B점을 시준해서 일단 B점을 시준을 해서 방향선 AB-를 작도를 하고요. 다시 이번엔 B점으로 평판을 옮깁니다. 평판을 옮긴 이후에 거꾸로 B-점하고 A점을 실제 A, B하고 표정을 해서 맞추는 거죠. 평판이 일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점을 바라봐서 도상 P점의 엘리데드를 이용해서 P를 시준하고요. 방향선 PB를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선 AB-와 PB의 교점이 바로 지상점 B점, 도상점의 B, 지상점의 B가 확정이 됩니다. 이 도상점 B와 임의로 구심한 B점은 일치하게 되고요. B점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평판의 위치가 됩니다. 도상에서. 그래서 이런 측방 교차법도 방향선만으로 미지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기지점을 이렇게 시준, 뭐 Q점을 시준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호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오차 중에 이런 시호삼각형이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시호삼각형을 조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서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출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위 내용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는데요. 한글 문서 파일도 되고요. PDF 파일도 괜찮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서 그럼 이제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 장이면 이렇게 한 파일로 압축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돼요. 파일이 2개, 3개 이렇게 올라가진 아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란에.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은 일주일 드리죠. 3월 25일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1시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e캠퍼스에 과제 제출 방법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